이들이 돈을 투자하는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핵심은 부동산이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송 기자. 네. 우선 부자들이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부자로 이제 보고서에서 정의된 사람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살펴봤더니요. 부동산 자산이 전체의 53.7%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런 추세는 최근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늘 꾸준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표를 보시면요. 최근 5년간의 부자들의 자산 구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5년 동안 꾸준히 50% 이상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 사랑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죠. 반면 올해 금융시장 전반이 많이 출렁거리면서 아래쪽 빨간 추세선을 보시면 저게 금융자산인데요. 예. 부자들의 금융자산 비중이 최근 5년 내에 첫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보자면요. 이 부자의 총 자산이 많을수록, 즉 더 부자일수록 자산 안에 부동산 자산 비중이 더 높다는 그런 특징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부자들이 가장 믿고 가장 많은 돈을 묻어두는 게 결국은 부동산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보고서에 보면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부자들은요 스스로 자신이 부동산 투자에 상당히 높은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기 유망 투자처로 꼽는 부분을 봤더니요. 빌딩이나 상가를 꼽는 부자들이 가장 많았는데 1순위로 꼽는 부자들도 24.8%에 달했습니다. 예. 더 부자일수록 이 퍼센테이지는 더 올라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절반 이상은요. 해외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간접 투자 방식을 선호했고 또 투자처로는 베트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최근 이 증권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불안한 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고서에서는 이 부자들의 40%가요. 최근 3년 동안 자산 손실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 주식과 펀드에서 손실을 본 경험을 나타냈습니다. 예. 즉, 이 금융자산에서 손실을 본 부자들이 결국 부동산 투자에 더 쏠리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아울러 또 부자들은 이 부동산 투자인 6년 이상, 즉 장기 투자를 할 용의가 있음을 또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 부동산이 실문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자산이 없다는 인식이 부자들 사이에서 강하고요. 또 사두면 언젠가는 수익을 낸다라는 믿음, 즉 일종의 이 부동산 불패 인식이 더욱 짙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